이슈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나와 계시는 대변으로 있는 한민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직접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67분인가 68분 정도 됐다고 68분이라고. 예.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 사태다라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상식, 적어도 사람이라면 아니면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라면 예. 어떠한 인식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역대 보수든 진보든 어떠한 뭐 좀 무능한 대통령이 있어도 그 범주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한 분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한 2년 반 동안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행사. 검찰권을 사용해서 대통령이다. 그럼요. 검찰권을 사용해서 야당, 심지어 야당 당사, 국회 압수수색을 수시로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대통령과 거대 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피해자처럼 하고 있죠. 우리 헌정사 한번 보십시오. 헌정사 최초를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데 네.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죠.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오는 족족 국회에서 오로지 국민의힘만 빼고 다 찬성합니다. 예. 국회 원내 지금 7개 당이 있습니다. 네. 6개 당이 모두 찬성합니다. 국민의힘만 반대한다고 해서 오는 족족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부끄러지도 않아요. 자기 관련된 특검법을 족족이 반대하고 보내면 국민의힘당, 국힘당 의원들이 폐기시켰어요. 네. 저는 어제 이태원 참사 얘기도 하던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기 나라 수도에서 159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네. 지금까지 누가 책임졌습니까? 음. 유족들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대통령 진정으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예.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런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야당이 뭘 했다? 예산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취임 예. 첫 해 예산 예. 어떻게 되는지 아마 우리 김 앵커도 아실 거예요. 네. 집권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협의를 못합니다. 용산에서 하도 압박을 하니까 예. 집권당 원내대표가 용산에 2번인가 들어가요. 대통령한테 그렇게 면박을 당하고 꾸지람을 듣고 그래서 왔답니다. 지난 그 예산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예산 삭감 4조 1조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중에 대부분은 특활비, 특경비하고 예. 그다음에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매년 4조에서 5조 사이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예. 정부가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증액을 하지 않았지요. 네. 그리고 예산안이 실제 통과된 건 12월 10일입니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언제 했습니까? 12월 3일입니다. 예. 지금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건데 이번 계엄의 진짜 원인은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트리거가 됐고 예. 도저히 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대한민국 이끌 수 없으니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비상계엄 네. 사태가 이 탄핵 심판의 가장 네. 큰 이제 핵심 이슈니까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최후 진술도 그동안의 주장과 뭐 거의 같은 예, 맥락이었는데 그동안 국민 통합이라든지 헌재 결정 승복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각계의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그런 네. 주문이 나왔죠. 그런데 빠졌다는 건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미 뭐 그 헌재 변론 과정에서도 예. 수많은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부하 장교들, 장성들의 진술에 의해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 의결을 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의결을 부수고 들어가라. 막으라고 했다고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 비상계엄 해제 의결 그걸 방해하라는 거죠. 아니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예. 뭐 본인만 아니라고 하지만 예.
여러 장성들 특히 꾸준하게 지금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예, 예. 특전사령관이랄지 국정원 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장병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헌재 재판관도 판단할 헌재가 이제 거라고 판단할 일이고요. 그래서 예. 정말 아쉬운 거는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선서를 한 대통령이라면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진정으로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뭐 어느 경찰청장이었나요? 서울청장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개인적 가정사 뭐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엄을 왜 했는지 정말로 본인의 어떤 사적 욕망 때문에 한 건지 예. 밝히고 국민들 앞에서 용서를 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정말 부족하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 네. 이르면 3월 중순에 선고될 전망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야 뭐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국민들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네. 만장일치로 저는 대통령 측에서 파면될 걸 생각합니다. 8대0 만장일치. 예, 왜냐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네.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거짓말을 정말 눈 하나 깜짝 않고 합니다. 어제 중요한 뉴스가 또 나왔어요. 우리 예. 김현과 아실 겁니다. 예. 뭐냐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터졌을 때 예. 지난해 대국민 담화입니다. 네.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그때 공관위원장이 누구였죠? 난 윤상현인지도 몰랐어요. 정진석이었나? 우리 국민 제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네. 근데 어제 육성 녹취가 나왔습니다. 공관위원장 윤상현이었잖아. 윤상현이 얘기했어.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예. 거짓말도 정도가 돼야죠. 그걸 눈 하나 껌빡 않고 다 합니다. 저는 어제 그 녹취 들으면서도 야 정말 섬뜩합니다. 예. 저런 분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또 입에 발린 소리 합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무슨 뭐 헌법을 어떻게 하고 뭐 개헌하고 예. 저는 거짓말이고 다시 개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개엄할 것이다. 네. 다시 개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제 국회 측 최종 변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2, 제3의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때 다그치면서 그리고 뭐 수방사령관뿐만 아니죠. 정지혁 경찰청장에 예. 6번에 전화하면서 계속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끄집어내라고 하면서 이준우 사령관은 실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1시 3분입니까? 예.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어요. 법적으로. 그건 바로 즉각적으로 결의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용에 선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본인이 얘기한 게 공소장에 나옵니다. 내가 제2의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오지 지금 않습니까? 검찰 공소장이에요. 그렇죠. 예.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 이진우 사령관의 그 진술에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측뿐만 아니고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만에 하나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은 예. 그럴 위험이 크다. 그럴 위험성이 크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그건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네. 군이 만약에 복귀해서 다시 계엄 선포하면 군이 따를까요? 저는 일부 따르는 군인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본인의 안위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내전이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뉴스파이팅 2부 순서 이어가고 있고요. 한민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듣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어제 개헌 이야기도 했어요. 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 지금의 아마 그게 이미 내일 어제 최종 네. 변론 나오기 전에 여당 주변서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하면서 좀 시간을 끌어보자. 네. 그리고 이걸 당장에 어떤 파면보다는 시간 끄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예. 예. 윤 대통령에게도 그런 얘기를 전달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 진정성은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이 만약 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나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있었다면요. 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권 세력이든 그건 뭐 선진국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고 전 세계 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은 그다음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거고 본인들이 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계속적인 집권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정권이 교체되든지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서 이미 윤석열 정권의 그 전까지의 집권 과정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그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그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걸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정말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가 복귀를 시켜주면은 개헌을 해서 내 임기를 단축시키고 연연하지 않겠다.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정성뿐만 아니고 예. 그럴 생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헌재가 마흔여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내일 이제 결론 내리기로 네. 했나 봐요. 선거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해야 된다고 보세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가 뭐 그 관련된 예. 법조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헌재 법에 따라서 이미 최종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요. 네.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다시 할 뭐 의무나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해도 본인이 요구할지 안 할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한다면 8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8인 체제로 선고가 예. 내려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선거 결과는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그 순리고 정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인가요? 오늘이 아마 결심 공판이고 다음 달 중순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뭐 당 차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의원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무죄를 확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낙선하신 분입니다. 예. 당선하신 분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장모의 비리혐에 대해서 전혀 무죄인 것처럼 숱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예.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낙선된 분은 기억에 의해서 방송 인터뷰 또는 그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기억에 의한 발언 가지고 지금 처벌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1심의 그런 실형이 나왔을 때 보수 진영에서도 평론가들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나왔죠. 제가 뭐 실명까지 되지 않더라도 잘못된 판결이라는 맞습니다. 사람도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가요? 여권 분이죠. 보수 여권 분. 패널.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선거법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행위를 두고서 법조계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네.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공소장 변경한 거는요?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거 했는데 저는 그게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볼 때 검사들의 어떤 기소나 이런 내용들 공소 사실이 좀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요청한 걸로 보고 저는 이 또한 무죄 판결.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요.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이제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만 남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이건 뭐 무죄를 확신합니다만은 말씀대로 만에 하나로 그런 결론이 나온다. 저는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거는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러십니다만 대법원 판결이라면 더 이상의 뭐 정치 활동을 못 한다거나 그래지겠죠. 하지만 2심 판결인데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또 국민적 지지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기소이고 무리한 수사, 억지 꿰맞추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심 결과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면은 재판이 중지되는 겁니까?
그 뭐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다수의 학설은 당연히 대통령 현직 대통령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수의 학설이 내란죄나 뭐 외환죄 외에 다수의 학설은 누가 조사한 겁니까? 그 제 기사로 봤습니다. 기사로요? 예.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죠. 예. 여러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는데 네. 뭐 그렇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봐야 되겠죠. 지난번 한번 10명의 헌법 전문 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또 7대3 뭐 이렇게 나왔다고도 해요. 7대3으로 네. 예. 7대3으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근데 나와야 제가 한다. 볼 때는 계속 지금 재판에 중지되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금 파면에까지 가고 있는 거는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란 행위. 그런데 글쎄요, 현직 대통령이 그 외에는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만약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음. 글쎄요, 중지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이번에 그 네. 탄핵 심판 때 내란죄는 뺐다면서요. 그건 헌재죠, 헌재. 헌재. 헌재에서는 예. 내란 행위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는 뭐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네. 헌법의 위반 사항을 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앞두고 지금 뭐 책을 네. 출간을 했는데 그 책 뭐 오늘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막으려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계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뭐 듣는 얘기니까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별 근거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듣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죠. 이분이 제 황태자, 뭐 이인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윤석열 정권서 정말 의기양양하다가 네. 결정적으로 꺾였던 게 이재명 왜 못 잡아넣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니까 못 잡아넣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부터 정말 이제 한동훈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치권의 정설처럼 돌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성역 없이 수사하니까 이제 완전히 팽당했다는 건데 전 그 책을 보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적어도 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고 그렇게까지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누린 사람이라면 그 책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 삶이 피폐해지고 네.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게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음. 대외 신인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전 책 한 번 나오면 살 생각은 없어요. 뭐 제가 돈 아깝게 사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뭐 전화를 듣겠습니다. 네. 보는데 거기서 진솔되게 반성도 하고 네. 그러면서 비전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분이 대권을 꾸겠다면서 나온다는 분이 또 이 제1야당 대표 공격하면서 그 얄팍한 지지층에 호소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후보로 출마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한 대표가 지금 네. 제가 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만 12.3 비상계엄 때 네.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서 좀 친한 의원들을 같이 오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합니다. 그래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구나. 예. 그건 평가합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의 구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과 야당 대표나 공격하는 정도의 능력으로는 집권당 후보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야당 대표 공격하지 않는 여당 후보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뭔가 네. 비전을 제시해야죠. 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좀 얼토당치 않잖아요. 무슨 뭐 재판을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 받으라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 날라간 이유, 그다음에 본인하고 친했던 이원석 검찰청장이 날라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소자를 꺼냈다고 날라간 겁니다. 그거 제대로 자기는 하지 못했잖아요. 법이라는 건요. 우리 모두에게도 평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두에게 모든 평등해야 국민에게 되죠. 평등한 겁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등하지 않았어요. 검찰권을 형평성 없게 사용한 겁니다. 여당에서는 야당 대표 재판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가지고 그거 한번 평등하지 않다라고 보십시오. 이야기하던데요. 그 공직선거법도 뭐 끌었다고 네. 하는데 예. 그 검사들이 증인 내세우고 공소장을 여러 번 바꾼 거는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그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네. 내란특위 청문회에 오동훈 공수처장 나왔었잖아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제 그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 서울중앙지법에 네, 네. 그리고 체포영장인 줄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통신영장 기각된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저도 네. 제가 속한 상임위 네. 과방위가 또 열렸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내란특위에 국조특위에 못 보셨어요? 노동부장이 간 거 직접 보진 못하고 예, 예. 기사로만 좀 봤어요.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네.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데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거기 내 체포영장인 줄 알았다. 그걸 잘못 인식하고서 예.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다라고 답을 만약 했어요.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면 네. 저는 그 수사기관장이 특히 공수처장이 지금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어떤 그 여당이나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대한 공격, 변호인단이요 하는 부분들은 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임명한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계속 체포영장의 어떤 부적합하다. 오직하면 그분들이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가지고 가면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수처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 관저가 한남동이고 하니까 서부지법 관할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광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가면 달라진다고 갔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서 기각됐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이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 참칭이 아니고 보수라고 네. 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청장, 그다음에 공수처장 모두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임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서 윤 대통령의 그건 지시사항을 다 들으면 안 되죠. 그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직했으면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영장 치고 영장 발부되고 그리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최소한의 본인들이 지금까지 법을 집행해온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법 당국이 더 철저하게 그거는 권력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분립, 삼권 분립 지켜야죠. 그럼요. 잘 들었습니다. 아이 별 말씀. 한민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